GTX 기대감이 네.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신문 보니까 동탄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 약간 이런 뉴스들이 사실상 네. 진짜 상승이 맞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GTX 수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거기가 어떤 아파트냐? 신고가를 친 아파트가 여기 이제 동탄역 보이시죠? 네. 동탄역 바로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예, 여기에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죠? 그러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이게 신고가 나왔던 아파트의 평형대가 이제 41평짜리입니다. 자, 얘가 보면 어때요? 예, 22억에 지금 여기 보시면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예, 이것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다음 이거를 이제 매물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 이 평형대는요. 전체 세대 수에서 대략 282세대 정도 있는 평형대고요. 현재 매물이 11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최저 호가가 지금 21억, 최대 호가가 지금 23억까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엄청 고가죠. 41평이 22억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고가 지금 이거 30평대 가격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30평대가 아니라 40평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고 차트를 봐도 거의 신고가죠, 신고가. 오, 그럼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한 건으로 시장 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GTX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GTX가 진짜 그렇게 엄청난 호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 호재라고 하니까 네. 호재구나. 네. 뭐 이거 깔리면 서울까지 뭐 강남까지 뭐 1시간이면 간다 약간 뭐 네. 그런 여기서 이제 것 때문에. 호재를 네.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하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호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동탄역에서부터 여기 이제 지역은 하니까 노선만 보기를 할게요. 지역핀도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깔끔하게 호재만 딱 나오죠. 어디에 지하철역 들어서는지 이게 이제 다 보이는데,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자, 그런데, 저는 GTX가 그렇게 엄청난 호재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A는 괜찮죠. GTX A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어때요? 삼성역 갈 수 있나요? 아직도 한창 좀 못 가죠. 네. 28년? 27년, 28년은 돼야 지금 될까 말까 하죠. 왜냐면 지금 삼성역이 엄청난 지금, 뭐,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하려고 늦춰지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당장 5년,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국가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길게 봐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인구가 지금도 인구 줄어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차트예요. 자, 인구가 올라오던 속도보다 인구가 내려가는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파르죠. 자, 10년 뒤에는 과연 인구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이를 보세요. 나이. 야. 자, 요게 이제 2010년대만 하더라도 20대 이하, 뭐 40대, 30대 이 사람들이 줄이었어요. 60대, 70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60대, 70대 이상이 어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완전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거 진짜. 예, 맞아요. 골든 크로스죠. 자, 10년 지나면은 뭐예요? 이제는 60대 이상의 노인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노인 인구가 GTX 타고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을까요? GTX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GTX 여기 있는 데까지 뭔가의 교통수단을 타고 GTX 가야죠. GTX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깊이 내려가야죠. 거기서 또 GTX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GTX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최종 목적지까지 또 가야 돼요.
거동이 불편한 60대, 70대 이상이 GTX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거의 뭐 출퇴근하려고 사실 가는 수요가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GTX는 B부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10년 뒤만 바라봐도 이거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엄청난 적자가 날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GTX가 후자,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어때요? 자율주행차. 아, 지금도 테슬라 혹시 타보셨어요? 운전 안 하고 타보곤 했어요. 네. 그냥 반자동이잖아요, 거의. 뭐 테슬라 보면 제네시스도 그냥 거의 반자동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테슬라는 더 기술이 뛰어나고. 자, 벌써도 이런데 10년 뒤면은요, 아마 자율주행차 이제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이제 노인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뭐 어디 네네. 관절도 좀 삐걱삐걱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불러서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굳이 내가 GTX 또 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걸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편한 게 낫죠. 편한 게 훨씬 낫죠. 지금도 사실 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면은 막 거기서 진 다 빠지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GTX가 왜 호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잘못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아니,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GTX 같은 철도 계획은 뭐 1년, 2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런 국가의 대계를 바라보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자율주행 기술은 좋아져서, 그냥 앱으로 불러서 자율주행 차 타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번거롭게 GTX 이용한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호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타 면제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GTX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호재.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GTX 문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GTX 활용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GTX를 맹신해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가 왜 이렇게 탄생이 됐느냐. 이제 KTX 고속철도랑 같은 개념인데 기존의 철도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못한 거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조직이 너무 오래되고 큰 조직이다 보니까 철도청이라고 하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민자들이 들어선 거죠. 일본식으로 말하면 사철입니다. 국처가 사철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원래 GTX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새로 깔아야 돼요, 노선들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녹화 전에 파주 운정 가서 GTX-A 운정역 주변을 보고 왔는데 그 운정역부터 서울역 구간까지는 정말 속도가 날 겁니다. 새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니 킨텍스 해가지고 지하로 뚫고 있죠. 근데 삼성역 내려가면 거기부터는 원래 이념은 새로 까는 거였지만 막상 깔려니까 돈이 없어서 기존 노선하고 같이 쓰는 병용을 해요. 그럼 속도가 다른 철도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보니까 지금 운정부터 강남까지 20분이란 말을 하던데 그건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된 구호들이고요. 아마 서울역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A. 그리고 B에서 인천부터 서울역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나머지 병용 구간들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신 속도가 안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GTX라 그랬냐? 다른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GTX를 너무 좀 띄운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구간도 있지만 GTX를 무슨 금과옥조처럼 할 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심리를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또 선거를 앞두고 A, B, C, D, E, F, G, H, I, J, K 다 나오고 있죠. 뭐 선거라서요. 오늘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2월 19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인데 정부 교통, 지하화 등 사업자금 50조 빚내서 조달. 선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GTX보다 그 서해선을 주목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적으로 말해서 GTX 여러 개 있죠. 네. 내년 총선 4월 총선 앞두고 아마 엄청난 GTX 얘기 나올 겁니다. 얘기 나올 게 GTX
D의 연장 문제, EF, 아마 G까지 나올 거예요. G에서 G 이상하죠.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 나올 거고, 성남 수원공항 이전 얘기 나올 거고,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실현 가능성을 보시고, 표를 안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GTX. 핵심은 이제 경기도 지역분들 중에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을 빠르게 핵심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GTX A 중에서 보겠습니다. 거리 파주부터 서울역까지 오는 거,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네. 대략 받아들이십시오. 요 노선들은 GTX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새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신선입니다. 새로운 선. 그건 기대했던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예타가 좀 약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선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재활용이 아니고 병용이라 그러는데 같이 쓴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GTX 원래 이념은 새로 뚫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그러려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다 보니까 앞에 차들이 밀리면 같이 밀리게 될 겁니다. GTX는. 그래서 GTX A의 북쪽 라인, B의 인천 서울 라인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선이라서 나머지 지역은 기존 노선들을 병용하기 때문에 그 앞에 철도들의 영향을 받을 거다. GTX와 일기 신도시의 미래에 대한 말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감론음박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지금의 기대는 과도하다. 인 거죠.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전 늘 드립니다. 바로 플랫폼 내려가면, 한두 칸 내려가면 플랫폼이 있고, 2, 3분 하듯이 오는 지하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열차입니다. 광역이고 굉장히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타실 때, 저 사실 지하철 9호선만 타더라도 환승 저항이 좀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자세한 말씀은 책에도 드렸기 때문에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지하철 2호선이 뚫리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과장 광고다. 다만 열차가 없는 곳들에 생기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 것은, 이미 많은 열차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파주 고양 쪽부터 확장강남이라 부르는 이 동탄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GTX보다 없었던, 철도가 없었던 곳에 뚫리고 있는 안산부터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충남 서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해선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서해선이요. 서해선.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평택이나 화성 서부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충남 예산 다녀왔는데,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라고 충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삽교 이런 데들 부동산 이미 이건 제가 딴 데서 안 보여드린 건데 바로 지난주에 답사한 거라. 새로운 사진 하나. 사진도 맨날 가면 찍어 오시는구나. 예,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 직후에 인터뷰 있으면 이렇게 새로 보여드리고, 이번에 보고 온 새로운 현장 이런 느낌으로. 야, 이게 부동산 확실히 임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게 많다. 가야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나라는 게 느껴져요. 참고로 지금 부동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전 태어나 처음 삽교 갔다가 그냥 본 거라서. 삽교 서해전철역 땅. 삽교가 어딘지부터 어딘지 모르실 가능성이 크니까 위치 보여드릴게요. 그 땅이랑 글자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땅 사세요. 제가 위성사진으로 지도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인데, 우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산이 여기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여기.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홍성입니다. 보면 예산군청이 있고, 삽교 있고, 충남도청이 있고, 내포신도시 있고, 그냥 비어있죠. 그냥 이렇구나 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서해선이에요. 이게 생기면 홍성군청이나 충남도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네요, 진짜. 1시간이면. 그러니까 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앞에 책인 대서울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은 선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해선 삽교역 예정지예요. 이미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그냥 다 논인데, 와, 대박이겠네요. 예, 진짜. 바로 옆이 내포 신도시예요. 어. 그래서 한때 여기 삽교역 이름을 네. 내포 신도시역 충남 도청역으로 붙이려다가 아. 여긴 예산이거든요. 아. 네, 신도시는 홍성에 있거든요. 도청은 홍성분들이 결사반대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까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삽교역은 구삽교는 여기고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요. 구삽교에. 아. 장흥선 삽교역은 여기고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예요. 그리고 예산 군청이 여기인데 네. 이제 군청이 있고 신도시가 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재봤어요. 자동차로 예산 군청부터 서해 삽교역까지 15분이에요. 차로. 가깝네요. 그래서 예산 군청 신도시 사시다가 차로 가서 서해선에 삽교역에 차 세놓고 여의도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차 혁명인 거지. 아. 여기에 비하면 GTX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열차라는 게 가져올 공간 혁명이라는 걸 느끼시려면 서해선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자꾸 그래서 맨날 GTX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해선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동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남권도 지금 GTX 같은 게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나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영향은 큽니다. 당연히. 큰데 GTX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권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저는 GTX 타시는 사람보다 여전히 빨간 버스 경기도 공무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너무 과대광고 속지 마시고 아. 진정한 변화는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서해선들 이런 데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S가 혁신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들이 많았죠. 네. 그 시점을 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선 뭐냐면은 A, B, C 그다음에 D가 네. 이제 발표는 됐죠. 근데 지금 좀 한참 걸릴 테니까 A, B, C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보면은 이 노선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역시 보면은 A가 제일 빠르죠. 연신내역에 한번 가보시면은 서울의 연신내역 가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구간이 좀 나눠져 있어요. 밑에 삼성역에서 동탄 구간, 그 다음에 삼성역은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에서 운정 구간까지인데 아마 내년 그 개통이 그 삼성에서 동탄 구간이 좀 빨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킨텍스까지인데 운정까지인데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타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A 노선에서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늦어요. 오히려 C 노선이 좀 빠르고 있거든요. 아. 예, B 노선은 조금 이제 사업 시행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대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가지고 네. 국토부하고 이제 세부적인 공사 전에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A 노선이 개통되는 시점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부동산은 된다라고 오는 것보다도 네. 가능성으로도 굉장히 오르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아. 예,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체감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예,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러면 약간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A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네. B나 C 여기에 예. 대한 기대감도 엄청 올라갈 수 있어서 예. 그쪽을 좀 그런데 보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시장의 상황이겠죠. 네. 예, 이번에 GTX, A, B, C 노선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부동산 상승장하고 맞물렸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보다는 약간 보합세 내지는 조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A, B, C 노선에 대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에 대한 가격이 조금 낮게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확실히 획기적인 노선입니다. 예,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연신내역도 서부권에 있다라 그래가지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연신내에서 들어오는 정거장이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연신내에서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10몇 분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삼성역에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 직장인들이 있는데 주거지를 그 근처에 월세를 얻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네. 굉장히 빠른 노선이면 연신내 쪽으로도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 개통을 해봐야 사람들이 좀 느낄 것 같아요. 예. 그 개통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예, 우선은 발표된 시기로는요. 네. 그 뭐죠? 그 삼성하고 GTX A 노선에 삼성하고 동탄 구간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23년 정도로 내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보통 같고요. 약간 늦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네. 조금 이제 원래 운전 구간도 목표로는 2024년이에요. 2024년이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삼성역이에요. 삼성역. 예, 즉 밑에서 이게 GTX라는 게 40m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삼성역은 거기 코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사 권리 문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역 같은 경우는 2028년이고 나머지들은 순차 개통. 그래서 특히 동탄역 구간은 기존에 수서 평택선, SRT가 운영하는 수서 평택선 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밑에 라인은 내년이나 후년에는 타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고 반면에 운정 구간도 네. 삼성의 운정 구간도 빨리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BC 라인 중에서 약간 네. 좀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BC 라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GTX라는 게 원래 서울을 위한 노선이 아니라 좀 표현을 뭐 하겠냐면 서울도 중요하겠지만 광역을 연결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지금 지하철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곳을 연결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이라든가 투자의 목적에서는 서울에서 좀 멀었던 곳들이 연결될 때죠. 예를 들어서 GTX-A 같은 경우라면은 물론 동탄에서 삼성 구간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워낙 가격이 좋았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에서 킨텍스 운정 구간이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B보다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인덕원, 금정, 그 다음에 지금 삼성, 그 다음에 금정, 그 다음에 상록수역이죠. 네. 이래가지고 수원 지나가지고 상록수인데 이 구간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갑니다. 역시.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GTX 수혜를 입을 경기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들이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GTX에 좋은 게 뭐냐면 거기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선을 연결하면 경기도 지역이 조금 교통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강남의 접근성인데 네. 기존에 뭐 일산 그쪽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네네. 수원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 1시간 말잖아요. 네네네. 막히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면은 네네. 확실히 자연스럽게 그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서울이 옛날만큼 좀 꼭 살아야 될 곳인가. 예. 경기도 지역도 굉장히 좋은 주거지로 예를 들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네. 굉장히 멋있어요. 호수공원이 있고 그다음 백화점도 있고 네. 굉장히 가격도 좋고 그다음에 일자리들도 좋고 그래서 좋은데 단점이라면은 역시 서울 중심부하고 좀 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GTX 건설이 된다라 그러면 경기도 지역과 서울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멋진 곳으로 좀 변화가 되고 그 시점에는 투자의 방향도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실히 약간 좀 경기도 뭐 괜찮은데 가보면은 네. 너무 잘 꾸며놨어요. 아유. 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신혼부부들의 워라벨이죠. 근데 그런 말은 하죠. 네네. 살기는 좋은데 나가기가 좀 그렇다.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기 직장 때문에 문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권에서도 좀 GTX 문제는 좀 힘을 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국토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수도권, 약간 경기도 지역이 이 네네. GTX로 인해서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약간 좀 기간을 늘려서 향후 한 10년 정도 네.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용인, 동탄, 송도, 인천, 의정부, 수원 되게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약간 좀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만한 예. 그런 곳은 어디가 될까요? 질문이요. 자, 용인, 동탄, 송도, 인천, 의정부, 수원인데요.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 제가 간단하게만 열고 하면 네네.
여기서 대장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도시가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아. 섭섭할 거예요, 네네. 진짜. 그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용인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아. 모든 시설들이 수지구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신분당선도 수지구로 가고,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수지 쪽에 몰려 있죠. 그래서 용인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은 기흥하고 처인구를 개발하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해져. 그러니까는 어느 쪽만 그거 할 수 없는 게 있고, 동탄은요, 젊은 사람들의 신흥 주거지죠. 그리고 동탄역 GTX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멋지고, 그리고 동탄 원과 달리 개발 연도가 한 7년 정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 절대적인 거리가, 서울권의 거리가 먼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송도는요, 가보면 외국 같죠. 네, 외국 맞아요. 같고, 바이오 회사라든가, 너무 좋아요. 거기. 예, 그 국제학교라든가 너무 좋은데, 네. 여기도 이런 표현을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뭘까? 서울 사람들은 송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죠. 근데 반면에, 네.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은 뭐 최고의 주거지죠. 그래서 하는데, GTX B가 연결이 되면 여기도 다시 굉장히 좋고, 도시 자체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라고 평가하면 인천은 역시 인천이 이번 그 부동산 상승세 때 좀 투자 수익이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받았던 부분인데, 네. 서울하고 가까이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부분인데, 역시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주거지하고 공장 지역이 섞여 있다는 부분.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부 쪽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해요. 예, 미군 기지들이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 의정부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건립된 것들이 한 10억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표현을 좀 쓰고 싶냐면, 산업시설들이, 네. 국가 산업시설들이라든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그 기반 시설들이 남쪽에 위치를 하니까 좀 위쪽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단점.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에요, 100만 인구가. 네,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네, 크고 그래서 하는데,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삼성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서울에서 절대적인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느 게 대장주라고 보기보다도 향후 지금의 모습은 너무 좋고요. 향후 아까 GTX라든가 또는 도심 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유치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따라서 아마 대장주 자체가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앞으로 변화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GTX 뭔가 연결된 그런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을 봄에 있어서 네. 약간 좀 뜰만한 곳을 어떤 기준을 갖고 좀 골라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GTX에서 GTX 역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는 다 좋습니다. 되게 약간 예. 단순한데 명확하네요. 예, 그게 제일 네.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는 네. 킨텍스역 또는 운정역이라 그랬을 때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가 크게 차이 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철 접근성이 좋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하죠. 그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거가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의 상가 같은 투자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서울이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죠, 상가 투자에. 그런데 GTX역은 경기도에서 그 핵심 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단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어느 역이든 좋습니다. GTX역은 어느 역이든 좋은데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좋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GTX역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GTX하고 연결되는 전역, 예를 들어서 A노선 같은 경우 대곡역이 있습니다. 대곡역이 있는데 이 역 주변으로는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제한적이잖아요. 이 역 전역, 뭐 백마역이라든가 마두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단지. 그러니까는 환승해가지고도 걸어갈 수 있는 단지.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역이 중요한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단지인가 아닌가로 구분하시면 더 편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해보면은, 왜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GTX 역에서 가까운 단지하고 그 밖에 있는 단지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향후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어디 역이 다 좋은 역인데 관건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단지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투자의 어떤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GTX 기대감이 네.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신문 보니까 동탄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 약간 이런 뉴스들이 사실상 네. 진짜 상승이 맞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GTX 수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거기가 어떤 아파트냐? 신고가를 친 아파트가 여기 이제 동탄역 보이시죠? 네. 동탄역 바로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예, 여기에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죠? 그러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이게 신고가 나왔던 아파트의 평형대가 이제 41평짜리입니다. 자, 얘가 보면 어때요? 예, 22억에 지금 여기 보시면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예, 이것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다음 이거를 이제 매물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 이 평형대는요. 전체 세대 수에서 대략 282세대 정도 있는 평형대고요. 현재 매물이 11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최저 호가가 지금 21억, 최대 호가가 지금 23억까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엄청 고가죠. 41평이 22억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고가 지금 이거 30평대 가격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30평대가 아니라 40평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고 차트를 봐도 거의 신고가죠, 신고가. 오, 그럼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한 건으로 시장 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GTX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GTX가 진짜 그렇게 엄청난 호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 호재라고 하니까 네. 호재구나. 네. 뭐 이거 깔리면 서울까지 뭐 강남까지 뭐 1시간이면 간다. 약간 뭐 네. 그런. 여기서 이제 것 때문에. 호재를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하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호재가 나오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동탄역에서부터 여기 이제 지역은 하니까 노선만 보기를 할게요. 지역핀도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깔끔하게 호재만 딱 나오죠. 어디에 지하철역 들어서는지 이게 이제 다 보이는데,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자, 그런데, 저는 GTX가 그렇게 엄청난 호재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A는 괜찮죠. GTX A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어때요? 삼성역 갈 수 있나요? 아직도 한창 좀. 못 가죠. 네. 27년? 27년, 28년은 돼야 지금 될까 말까 하죠. 왜냐면 지금 삼성역이 엄청난 지금, 뭐,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하려고 늦춰지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당장 5년,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국가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길게 봐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인구가 지금도 인구 줄어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차트예요. 자, 인구가 올라오던 속도보다 인구가 내려가는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파르죠. 자, 10년 뒤에는 과연 인구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이를 보세요. 나이. 야. 자, 요게 이제 2010년대만 하더라도 20대 이하, 뭐 40대, 30대 이 사람들이 줄이었어요. 60대, 70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60대, 70대 이상이 어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완전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거 진짜. 예, 맞아요. 골든 크로스죠. 자, 10년 지나면은 뭐예요? 이제는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노인 인구가 GTX 타고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을까요?
GTX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GTX 여기 있는 데까지 뭔가의 교통수단을 타고 GTX 가야죠. GTX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깊이 내려가야죠. 거기서 또 GTX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GTX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최종 목적지까지 또 가야 돼요. 거동이 불편한 60대, 70대 이상이 GTX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거의 뭐 출퇴근하려고 사실 가는 수요가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GTX는 B부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10년 뒤만 바라봐도 이거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엄청난 적자가 날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GTX가 호재가,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어때요? 자율주행차. 아, 지금도 테슬라 혹시 타보셨어요? 운전 안 하고 타보곤 했어요. 네. 그냥 반자동이잖아요, 거의. 뭐 테슬라 보면 제네시스도 그냥 거의 반자동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테슬라는 더 기술이 뛰어나고. 자, 벌써도 이런데 10년 뒤면은요, 아마 자율주행차 이제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이제 노인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뭐 어디 네네. 관절도 좀 삐걱삐걱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불러서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굳이 내가 GTX 또 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걸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편한 게 낫죠. 편한 게 훨씬 낫죠. 지금도 사실 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면은 막 거기서 진 다 빠지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GTX가 왜 호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잘못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아니,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GTX 같은 철도 계획은 뭐 1년, 2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런 국가의 대계를 바라보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자율주행 기술은 좋아져서 그냥 앱으로 불러서 자율주행 차 타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번거롭게 GTX 이용한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호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타 면제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GTX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호재.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GTX 문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GTX 활용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GTX를 맹신해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가 왜 이렇게 탄생이 됐느냐. 이제 KTX 고속철도랑 같은 개념인데 기존의 철도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못한 거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조직이 너무 오래되고 큰 조직이다 보니까 철도청이라고 하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민자들이 들어선 거죠. 일본식으로 말하면 사철입니다. 국저가 사철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원래 GTX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새로 깔아야 돼요, 노선들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녹화 전에 파주 운정 가서 GTX-A 운정역 주변을 보고 왔는데 그 운정역부터 서울역 구간까지는 정말 속도가 날 겁니다. 새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니, 킨텍스 해가지고 지하로 뚫고 있죠. 근데 삼성역 내려가면 거기부터는 원래 이념은 새로 까는 거였지만 막상 깔려니까 돈이 없어서 기존 노선하고 같이 쓰는 병용을 해요. 그럼 속도가 다른 철도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보니까 지금 운정부터 강남까지 20분이란 말을 하던데 그건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된 구호들이고요. 아마 서울역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A. 그리고 B에서 인천부터 서울역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나머지 병용 구간들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신 속도 안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GTX라 그랬냐? 다른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GTX를 너무 좀 띄운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구간도 있지만 GTX를 무슨 금과옥조처럼 할 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심리를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또 선거를 앞두고 A, B, C, D, E, F, G, H, I, J, K 다 나오고 있죠. 뭐 선거라서요. 오늘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2월 19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인데 정부 교통 지하화 등 사업자금 50조 빚내서 조달. 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GTX보다 그 서해선을 주목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적으로 말해서 GTX 여러 개 있죠. 네. 내년 총선 4월 총선 앞두고 아마 엄청난 GTX 얘기 나올 겁니다. 얘기 나올 게 GTX D의 연장 문제, EF, 근데 아마 G까지 나올 거예요. GTX G 이상하죠.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 나올 거고 성남 수원공항 이전 얘기 나올 거고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실현 가능성을 보시고 표를 안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GTX 핵심은 이제 경기도 지역 분들 중에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을 빠르게 핵심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GTX A 중에서 보겠습니다. 거리 파주부터 서울역까지 오는 거,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네. 대략 받아들이십시오. 요 노선들은 GTX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새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신선입니다. 새로운 선. 그건 기대했던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예타가 좀 약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선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재활용이 아니고 병용이라 그러는데 같이 쓴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GTX 원래 이념은 새로 뚫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그러려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다 보니까 앞에 차들이 밀리면 같이 밀리게 될 겁니다. GTX는. 그래서 GTX A의 북쪽 라인, B의 인천 서울 라인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선이라서 나머지 지역은 기존 노선들을 병용하기 때문에 그 앞에 철도들의 영향을 받을 거다. GTX와 1기 신도시의 미래에 대한 말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감론을박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지금의 기대는 과도하다. 인 거죠.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전 늘 드립니다. 바로 플랫폼 내려가면 한두 칸 내려가면 플랫폼이 있고 2, 3분 하듯이 오는 지하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열차입니다. 광역이고 굉장히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타실 때 전 사실 지하철 9호선만 타더라도 환승 저항이 좀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자세한 말씀은 책에도 드렸기 때문에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지하철 2호선이 뚫리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과장 광고다. 다만 열차가 없는 곳들에 생기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 것은 이미 많은 열차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파주 고양 쪽부터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이 동탄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GTX보다 없었던 철도가 없었던 곳에 뚫리고 있는 안산부터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충남 서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해선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서해선이요. 서해선.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평택이나 화성 서부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충남 예산 다녀왔는데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라고 충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삽교 이런 데들 부동산 이미 이건 제가 딴 데서 안 보여드린 건데 바로 지난주에 답사한 거라 새로운 사진 하나. 사진 들고 맨날 가면 찍어 오시는구나. 예,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 직후에 인터뷰 있으면 이렇게 새로 보여드리고 이번에 보고 온 새로운 현장 이런 느낌으로. 야, 이게 부동산 확실히 임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게 많다. 가야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나라는 게 느껴져요. 참고로 지금 부동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전 태어나 처음 삽교 갔다가 그냥 본 거라서 삽교 서해전철역 땅. 삽교 어딘지부터 어딘지 모르실 가능성이 크니까 위치 보여드릴게요. 와, 그 땅이랑 글자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땅 사세요. 제가 위성사진으로 지도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인데 우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산이 여기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여기.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홍성입니다. 보면 예산군청이 있고 삽교 있고 충남도청이 있고 내포신도시 있고 그냥 비어있죠. 그냥 이렇구나 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서해선이에요. 이게 생기면 홍성군청이나 충남도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네요, 진짜. 예. 1시간이면. 그러니까 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앞에 책인 대서울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은 선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뭔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해선 삽교역 예정지예요. 이미 뭐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그냥 다 논인데, 와, 대박이겠네요. 예, 진짜. 바로 옆이 내포 신도시예요. 그래서 한때 여기 삽교역 이름을 네. 내포 신도시역, 충남 도청역으로 붙이려다가 여긴 예산이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홍성에 있거든요, 도청은. 홍성 분들이 결사반대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까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삽교역은, 구삽교는 여기고,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요. 구삽교에. 장항선 삽교역은 여기고,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예요. 그리고 예산 군청이 여기인데, 네. 이제 군청이 있고 신도시가 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재봤어요. 자동차로 예산 군청부터 서해 삽교역까지 15분이에요, 차로. 가깝네요. 그래서 예산 군청 신도시 사시다가 차로 가서 서해선에 삽교역에 차 세놓고 여의도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차 혁명인 거지. 여기에 비하면 GTX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열차라는 게 가져올 공간 혁명이라는 걸 느끼시려면 서해선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자꾸 그래서 맨날 GTX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해선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동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남권도 지금 GTX 같은 게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나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영향은 큽니다. 당연히. 큰데 GTX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권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저는 GTX 타시는 사람보다 여전히 빨간 버스 경기도 공무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너무 과대광고 속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는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서해선들 이런 데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가 혁신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들이 많았죠. 네. 그 시점을 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선 뭐냐면은 A, B, C, 그 다음에 D가 네. 이제 발표는 됐죠. 근데 지금 좀 한참 걸릴 테니까 A, B, C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보면은 이 노선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역시 보면은 A가 제일 빠르죠. 연신내역에 한번 가보시면은 서울의 연신내역 가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구간이 좀 나눠져 있어요. 밑에 삼성역에서 동탄 구간, 그 다음에 삼성역은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에서 운정 구간까지인데 아마 내년 그 개통이 그 삼성에서 동탄 구간이 좀 빨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킨텍스까지인데 운정까지인데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타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A 노선에서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늦어요. 오히려 C 노선이 좀 빠르고 있거든요. 예, B 노선은 조금 이제 사업 시행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대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가지고 네. 국토부하고 이제 세부적인 공사 전에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A 노선이 개통되는 시점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부동산은 된다라고 오는 것보다도 네. 가능성으로도 굉장히 오르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체감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예,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러면 약간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A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네. B나 C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올라갈 수 있어서 예. 그쪽을 좀 그런데 보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시장의 상황이겠죠. 네. 예, 이번에 GTX, A, B, C 노선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부동산 상승장하고 맞물렸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보다는 약간 보합세 내지는 조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A, B, C 노선에 대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에 대한 가격이 조금 낮게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확실히 획기적인 노선입니다. 예, 연신내역 같은 경우만 서울의 연신내역도 서부권에 있다라 그래가지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연신내에서 들어오는 정거장이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연신내에서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십몇 분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삼성역에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 직장인들이
있는데 주거지를 그 근처에 월세를 얻거든요. 근데 두정 이렇게 올라가서 네. 굉장히 빠른 노선이면 연신내 쪽으로도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 개통을 해봐야 사람들이 좀 느낄 것 같아요. 예. 그 개통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예, 우선은 발표된 시기로는요. 네. 그 뭐죠? 그 삼성하고 GTX A 노선에 삼성하고 동탄 구간은 아마 제가 있기로 2023년 정도로 내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보통 같고요. 약간 늦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네. 조금 이제 원래 운전 구간도 목표로는 2024년이에요. 2024년이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삼성역이에요. 삼성역. 아. 예, 즉 밑에서 이게 GTX라는 게 40m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삼성역은 거기 코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사 권리 문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역 같은 경우는 2028년이고 나머지들은 순차 개통. 그래서 특히 동탄역 구간은 기존에 수서 평택선, SRT가 운영하는 수서 평택선 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밑에 라인은 내년이나 후년에는 타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고 반면에 운정 구간도 네. 삼성의 운정 구간도 빨리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 B, C 라인 중에서 네. 약간 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BC 라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GTX라는 게 원래 서울을 위한 노선이 아니라 좀 표현을 뭐 하겠냐면 서울도 중요하겠지만 광역을 연결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지금 지하철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곳을 연결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이라든가 투자의 목적에서는 서울에서 좀 멀었던 곳들이 연결될 때죠. 예를 들어서 GTX A 같은 경우라면은 물론 동탄에서 삼성 구간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워낙 가격이 좋았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에서 킨텍스 운정 구간이 연결이 되었을 때 그 네. 지역의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B보다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인덕원, 금정, 그 다음에 지금 저 삼성, 그 다음에 금정, 그 다음에 상록수역이죠. 네. 이래가지고 수원 지나가지고 상록수인데 이 구간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갑니다. 역시.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GTX 수혜를 입을 경기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들이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GTX에 좋은 게 뭐냐면 거기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선을 연결하면 경기도 지역이 조금 교통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강남의 접근성인데 네. 기존에 뭐 일산 그쪽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네네. 수원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 1시간 반이잖아요. 네네네. 막히도 막히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면은 네네. 확실히 자연스럽게 그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서울이 옛날만큼 좀 꼭 살아야 될 곳인가. 예. 경기도 지역도 굉장히 좋은 주거지로 예를 들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네. 굉장히 멋있어요. 호수공원이 있고 그다음 백화점도 있고 네. 굉장히 가격도 좋고 그다음에 일자리들도 좋고 그래서 좋은데 단점이라면은 역시 서울 중심부하고 좀 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GTX 건설이 된다라 그러면 경기도 지역과 서울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멋진 곳으로 좀 변화가 되고 그 시점에는 투자의 방향도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실히 약간 좀 경기도 뭐 괜찮은데 가보면은 네. 너무 잘 꾸며놨어요. 아유. 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신혼부부들의 워라벨이죠. 근데 그런 말은 하죠. 네네. 살기는 좋은데 아, 나가기가 좀 그렇다.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기 직장 때문에 문제 뭐 이런 그런 거. 부분에서 이건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권에서도 좀 GTX 문제는 좀 힘을 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국토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수도권, 약간 경기도 지역이 이 네네. GTX로 인해서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약간 좀 기간을 늘려서 향후 한 10년 정도 네.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용인, 동탄, 송도, 인천, 의정부, 수원 되게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약간 좀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만한 예. 그런 곳은 어디가 될까요? 질문이요.
용인, 동탄, 송도, 인천, 의정부, 수원인데요.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열거하면 네네. 여기서 대장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도시가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네네. 진짜. 그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용인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아. 모든 시설들이 수지구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신분당선도 수지구로 가고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수지 쪽에 몰려 있죠. 그래서 용인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은 기흥하고 처인구를 개발하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해져. 그러니까는 어느 쪽만 그거 할 수 없는 게 있고, 동탄은요 젊은 사람들의 신흥 주거지죠. 그리고 동탄역 GTX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멋지고, 그리고 동탄 원과 달리 개발 연도가 한 7년 정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 절대적인 거리가 서울권의 거리가 먼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송도는요 가보면 외국 같죠. 네, 외국 맞아요. 같고 바이오 회사라든가 너무 좋아요. 거기. 예, 그 국제학교라든가 너무 좋은데 네. 여기도 이런 표현을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뭘까? 서울 사람들은 송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죠. 근데 반면에 네.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은 뭐 최고의 주거지죠. 그래서 하는데 GTX B가 연결이 되면 여기도 다시 굉장히 좋고 도시 자체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이라고 평가하면 인천은 역시 인천이 이번 그 부동산 상승세 때 좀 투자 수익이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받았던 부분인데 네. 서울하고 가까이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부분인데, 역시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주거지하고 공장 지역이 섞여 있다는 부분.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부 쪽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해요. 예, 미군 기지들이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 의정부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건립된 것들이 한 10억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표현을 좀 쓰고 싶냐면 산업시설들이, 네. 국가 산업시설들이라든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그 기반 시설들이 남쪽에 위치를 하니까 좀 위쪽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단점.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에요, 100만 인구가. 네,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네, 크고 그래서 하는데,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삼성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서울에서 절대적인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느 게 대장주라고 보기보다도 향후 지금의 모습은 너무 좋고요. 향후 아까 GTX라든가 또는 도심 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유치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따라서 아마 대장주 자체가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앞으로 변화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GTX 뭔가 연결된 그런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을 봄에 있어서 네. 약간 좀 뜰만한 곳을 어떤 기준을 갖고 좀 골라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GTX에서 GTX역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는 다 좋습니다. 되게 약간 예. 단순한데 명확하네요. 예, 그게 제일 네.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는 네. 킨텍스역 또는 운정역이라 그랬을 때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가 크게 차이 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철 접근성이 좋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하죠. 그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거가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의 상가 같은 투자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서울이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죠, 상가 투자에. 그런데 GTX역은 경기도에서 그 핵심 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단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어느 역이든 좋습니다. GTX역은 어느 역이든 좋은데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좋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GTX역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GTX하고 연결되는 전역, 예를 들어서 A노선 같은 경우 대곡역이 있습니다. 대곡역이 있는데 이 역 주변으로는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제한적이잖아요. 이 역 전역, 뭐 백마역이라든가 마두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단지. 그러니까는 환승해가지고도 걸어갈 수 있는 단지.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역이 중요한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단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면 더 편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해보면은, 왜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GTX 역에서 가까운 단지하고 그 밖에 있는 단지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어디 거의 다 좋은 역인데 관건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단지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투자의 어떤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GTX 기대감이 네.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신문 보니까 동탄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 약간 이런 뉴스들이 사실상 네. 진짜 상승이 맞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GTX 수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거기가 어떤 아파트냐? 신고가를 친 아파트가 여기 이제 동탄역 보이시죠? 네. 동탄역 바로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네, 여기에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죠? 그러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이게 신고가 나왔던 아파트의 평형대가 이제 41평짜리입니다. 자, 얘가 보면 어때요? 네, 22억에 지금 여기 보시면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네, 이것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매물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 이 평형대는요, 전체 세대수에서 대략 282세대 정도 있는 평형대고요. 현재 매물이 11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최저 호가가 지금 21억, 최대 호가가 지금 23억까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엄청 고가죠. 41평이 22억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고가 지금 이거 30평대 가격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30평대가 아니라 40평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싸고 차트를 봐도 거의 신고가죠, 신고가. 오, 그럼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한 건으로 시장 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GTX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GTX가 진짜 그렇게 엄청난 호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 호재라고 하니까 네. 호재구나. 네. 뭐 이거 깔리면 서울까지 뭐 강남까지 뭐 1시간이면 간다 약간 뭐 네. 그런 여기서 이제 것 때문에. 호재를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하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호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동탄역에서부터 여기 이제 지역은 하니까 노선만 보기를 할게요. 지역핀도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깔끔하게 호재만 딱 나오죠. 어디에 지하철역 들어서는지 이게 이제 다 보이는데, 이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자, 그런데, 저는 GTX가 그렇게 엄청난 호재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A는 괜찮죠. GTX A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어때요? 삼성역 갈 수 있나요? 아직도 한창 좀 못 가죠. 네. 28년? 27년, 28년은 돼야 지금 될까 말까 하죠. 왜냐면 지금 삼성역이 엄청난 지금,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하려고 늦춰지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당장 5년,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국가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길게 봐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인구가 지금도 인구 줄어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차트예요. 자, 인구가 올라오던 속도보다 인구가 내려가는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파르죠. 자, 10년 뒤에는 과연 인구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이를 보세요. 나이. 야, 자, 요게 이제 2010년대만 하더라도 20대 이하, 뭐 40대, 30대 이 사람들이 줄이었어요. 60대, 70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60대, 70대 이상이 어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완전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거 진짜. 네, 맞아요. 골든 크로스죠. 자, 10년 지나면은 뭐예요? 이제는 60대 이상의 노인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노인 인구가 GTX 타고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을까요?
GTX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GTX 여기 있는 데까지 뭔가의 교통수단을 타고 GTX 가야죠. GTX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깊이 내려가야죠. 거기서 또 GTX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GTX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최종 목적지까지 또 가야 돼요. 거동이 불편한 60대, 70대 이상이 GTX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요? 거의 뭐 출퇴근하려고 사실 가는 수요가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GTX는 B부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10년 뒤만 바라봐도 이거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엄청난 적자가 날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GTX가 호재가,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어때요? 자율주행차. 아, 지금도 테슬라 혹시 타보셨어요? 운전 안 하고 타보곤 했어요. 네. 그냥 반자동이잖아요, 거의. 뭐 테슬라 보면 제네시스도 그냥 거의 반자동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테슬라는 더 기술이 뛰어나고. 자, 벌써도 이런데 10년 뒤면은요, 아마 자율주행차 이제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이제 노인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뭐 어디 네네. 관절도 좀 삐걱삐걱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불러서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굳이 내가 GTX 또 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걸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편한 게 낫죠. 편한 게 훨씬 낫죠. 지금도 사실 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면은 막 거기서 진 다 빠지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GTX가 왜 호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잘못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아니,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GTX 같은 철도 계획은 뭐 1년, 2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런 국가의 대계를 바라보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자율주행 기술은 좋아져서, 그냥 앱으로 불러서 자율주행 차 타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번거롭게 GTX 이용한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호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타 면제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GTX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호재.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GTX 문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GTX 활용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GTX를 맹신해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가 왜 이렇게 탄생이 됐느냐. 이제 KTX 고속철도랑 같은 개념인데 기존의 철도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못한 거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조직이 너무 오래되고 큰 조직이다 보니까 철도청이라고 하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민자들이 들어선 거죠. 일본식으로 말하면 사철입니다. 국저가 사철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원래 GTX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새로 깔아야 돼요, 노선들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녹화 전에 파주 운정 가서 GTX-A 운정역 주변을 보고 왔는데 그 운정역부터 서울역 구간까지는 정말 속도가 날 겁니다. 새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니 킨텍스 해가지고 지하로 뚫고 있죠. 근데 삼성역 내려가면 거기부터는 원래 이념은 새로 까는 거였지만 막상 깔려니까 돈이 없어서 기존 노선하고 같이 쓰는 병용을 해요. 그럼 속도가 다른 철도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보니까 지금 운정부터 강남까지 20분이란 말을 하던데 그건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된 구호들이고요. 아마 서울역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A. 그리고 B에서 인천부터 서울역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나머지 병용 구간들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신 속도 안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GTX라 그랬냐? 다른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GTX를 너무 좀 띄운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구간도 있지만 GTX를 무슨 금과옥조처럼 할 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심리를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또 선거를 앞두고 A, B, C, D, E, F, G, H, I, J, K 다 나오고 있죠. 뭐 선거라서요. 오늘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2월 19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인데 정부 교통 지하화 등 사업자금 50조 빚내서 조달. 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GTX보다 그 서해선을 주목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적으로 말해서 GTX 여러 개 있죠. 네. 내년 총선 4월 총선 앞두고 아마 엄청난 GTX 얘기 나올 겁니다. 얘기 나올 게 GTX D의 연장 문제, EF 아마 G까지 나올 거예요. GTX G 이상하죠.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 나올 거고 성남 수원공항 이전 얘기 나올 거고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실현 가능성을 보시고 표를 안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GTX 핵심은 이제 경기도 지역 분들 중에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을 빠르게 핵심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GTX A 중에서 보겠습니다. 거리 파주부터 서울역까지 오는 거,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네. 대략 받아들이십시오. 요 노선들은 GTX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새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신선입니다. 새로운 선. 그건 기대했던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예타가 좀 약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선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재활용이 아니고 병용이라 그러는데 같이 쓴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GTX 원래 이념은 새로 뚫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그러려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다 보니까 앞에 차들이 밀리면 같이 밀리게 될 겁니다. GTX는. 그래서 GTX A의 북쪽 라인, B의 인천 서울 라인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선이라서 나머지 지역은 기존 노선들을 병용하기 때문에 그 앞에 철도들의 영향을 받을 거다. GTX와 일기 신도시의 미래에 대한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감론음박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지금의 기대는 과도하다. 인 거죠.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전 늘 드립니다. 바로 플랫폼 내려가면 한두 칸 내려가면 플랫폼이 있고 2, 3분 하듯이 오는 지하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열차입니다. 광역이고 굉장히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타실 때 전 사실 지하철 9호선만 타더라도 환승 저항이 좀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자세한 말씀은 책에서 드렸기 때문에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지하철 2호선이 뚫리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과장 광고다. 다만 열차가 없는 곳들에 생기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 것은 이미 많은 열차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파주 고양 쪽부터 확장강남이라 부르는 이 동탄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GTX보다 없었던 철도가 없었던 곳에 뚫리고 있는 안산부터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충남 서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해선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서해선이요. 서해선.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평택이나 화성 서부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충남 예산 다녀왔는데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라고 충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삽교 이런 데들 부동산 이미 이건 제가 딴 데서 안 보여드린 건데 바로 지난주에 답사한 거라 새로운 사진 하나. 사진 누구 맨날 가면 찍어 오시는구나. 예,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 직후에 인터뷰 있으면 이렇게 새로 보여드리고 이번에 보고 새로운 현장 이런 느낌으로. 야, 이게 부동산 확실히 임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게 많다. 가야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나라는 게 느껴져요. 참고로 지금 부동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전 태어나 처음 삽교 갔다가 그냥 본 거라서 삽교 서해전철역 땅. 삽교 어딘지부터 어딘지 모르실 가능성이 크니까 위치 보여드릴게요. 그 땅이랑 글자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땅 사세요. 제가 위성사진으로 지도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인데 우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산이 여기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여기.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홍성입니다. 보면 예산 군청이 있고 삽교 있고 충남도청이 있고 내포신도시 있고 그냥 비어있죠. 그냥 이렇구나 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서해선이에요. 이게 생기면 군청이나 충남도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네요, 진짜. 네. 1시간이면. 그러니까 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앞에 책인 대서울의길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은 선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뭔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해선 삽교역 예정지예요. 이미 뭐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그냥 다 논인데, 와, 대박이겠네요. 예, 진짜. 바로 옆이 내포 신도시예요. 그래서 한때 여기 삽교역 이름을 네. 내포 신도시역, 충남 도청역으로 붙이려다가 여긴 예산이거든요. 아. 근데 신도시는 홍성에 있거든요, 도청은. 홍성분들이 결사반대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까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삽교역은, 구삽교는 여기고,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요. 구삽교에. 장흥선 삽교역은 여기고,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예요. 그리고 예산 군청이 여기인데, 네. 이제 군청이 있고 신도시가 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재봤어요. 자동차로 예산 군청부터 서해 삽교역까지 15분이에요, 차로. 가깝네요. 그래서 예산 군청 신도시 사시다가 차로 가서 서해선에 삽교역에 차 대놓고 여기다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차 혁명인 거지. 여기에 비하면 GTX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열차라는 게 가져올 공간 혁명이라는 걸 느끼시려면 서해선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자꾸 그래서 맨날 GTX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해선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동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남권도 지금 GTX 같은 게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나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영향은 큽니다. 당연히. 큰데 GTX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권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저는 GTX 타시는 사람보다 여전히 빨간 버스 타고 경기도 공고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너무 과대광고 속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는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서해선들 이런 데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가 혁신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들이 많았죠. 네. 그 시점을 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선 뭐냐면은 A, B, C 그 다음에 D가 네. 이제 발표는 됐죠. 근데 지금 좀 한참 걸릴 테니까 A, B, C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보면은 이 노선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역시 보면은 A가 제일 빠르죠. 연신내역에 한번 가보시면은 서울의 연신내역 가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구간이 좀 나눠져 있어요. 밑에 삼성역에서 동탄 구간, 그 다음에 삼성역은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삼성에서 운정 구간까지인데 아마 내년 그 개통이 그 삼성에서 동탄 구간이 좀 빨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킨텍스까지인데 운정까지인데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타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무선은 A 노선에서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늦어요. 오히려 C 노선이 좀 빠르고 있거든요. 예, B 노선은 조금 이제 사업 시행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대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가지고 네. 국토부하고 이제 세부적인 공사 전에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A 노선이 개통되는 시점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부동산은 된다라고 오는 것보다도 네. 가능성으로도 굉장히 오르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체감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예,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러면 약간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A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네. B나 C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올라갈 수 있어서 예. 그쪽으로 좀 그런데 보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시장의 상황이겠죠. 네. 예, 이번에 GTX, A, B, C 노선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부동산 상승장하고 맞물렸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보다는 약간 보합세 내지는 조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A, B, C 노선에 대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에 대한 가격이 조금 낮게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확실히 획기적인 노선입니다. 예,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연신내역도 서부권에 있다라 그래가지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연신내에서 들어오는 정거장이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 연신내에서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10몇 분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삼성역에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 직장인들이
있는데 주거지를 그 근처에 월세를 얻거든요. 근데 두정 이렇게 올라가서 네. 굉장히 빠른 노선이면 연신내 쪽으로도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 개통을 해봐야 사람들이 좀 느낄 것 같아요. 예. 그 개통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예, 우선은 발표된 시기로는요. 네. 그 뭐죠? 그 삼성하고 GTX A 노선에 삼성하고 동탄 구간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23년 정도로 내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조금 늦어질 수 그렇죠. 있을 것 보통 같고요. 약간 늦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요. 네. 조금 이제 원래 운전 구간도 목표로는 2024년이에요. 2024년이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삼성역이에요. 삼성역. 아. 예, 즉 밑에서 이게 GTX라는 게 40m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역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삼성역은 거기 코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사 건립 문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역 같은 경우는 2028년이고 나머지들은 순차 개통. 그래서 특히 동탄역 구간은 기존에 수서 평택선, SRT가 운영하는 수서 평택선 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밑에 라인은 내년이나 후년에는 타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고 반면에 운정 구간도 네. 삼성의 운정 구간도 빨리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 B, C 라인 중에서 네. 약간 좀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BC 라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GTX라는 게 원래 서울을 위한 노선이 아니라 좀 표현을 뭐 하겠냐면 서울도 중요하겠지만 광역을 연결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지금 지하철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곳을 연결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이라든가 투자의 목적에서는 서울에서 좀 멀었던 곳들이 연결될 때죠. 예를 들어서 GTX A 같은 경우라면은 물론 동탄에서 삼성 구간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워낙 가격이 좋았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에서 킨텍스 운정 구간이 연결이 되었을 때 그 네. 지역의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B보다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인덕원, 금정, 그 다음에 지금 저 삼성, 그 다음에 금정, 그 다음에 상록수역이죠. 네. 이래가지고 수원 지나가지고 상록수인데 이 구간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갑니다. 역시.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GTX 수혜를 입을 경기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들이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GTX에 좋은 게 뭐냐면 거기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선을 연결하면 경기도 지역이 조금 교통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강남의 접근성인데 네. 기존에 뭐 일산 그쪽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네네. 수원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 1시간 반이잖아요. 네네네. 막히도 막히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면은 네네. 확실히 자연스럽게 그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서울이 옛날만큼 좀 꼭 살아야 될 곳인가. 예. 경기도 지역도 굉장히 좋은 주거지로 예를 들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네. 굉장히 멋있어요. 호수공원이 있고 그다음 백화점도 있고 네. 굉장히 가격도 좋고 그다음에 일자리들도 좋고 그래서 좋은데 단점이라면은 역시 서울 중심부하고 좀 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GTX 건설이 된다라 그러면 경기도 지역과 서울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멋진 곳으로 좀 변화가 되고 그 시점에는 투자의 방향도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실히 약간 좀 경기도 뭐 괜찮은데 가보면은 네. 너무 잘 꾸며놨어요. 아유. 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신혼부부들의 워라벨이죠. 근데 그런 말은 하죠. 네네. 살기는 좋은데 아. 나가기가 좀 그렇다.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기 직장 때문에 문제 뭐 이런 그런 거. 부분에서 이건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권에서도 좀 GTX 문제는 좀 힘을 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국토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수도권, 약간 경기도 지역이 이 네네. GTX로 인해서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약간 좀 기간을 늘려서 향후 한 10년 정도 네.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용인, 동탄, 송도, 인천, 의정부, 수원 되게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약간 좀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만한 예. 그런 곳은 어디가 될까요? 질문이요.
용인, 동탄, 송도, 인천, 의정부, 수원인데요.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 제가 간단하게만 열고 하면 네네. 여기서 대장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도시가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아, 섭섭할 거예요, 네네. 진짜. 그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용인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아. 모든 시설들이 수지구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신분당선도 수지구로 가고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수지 쪽에 몰려 있죠. 그래서 용인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은 기흥하고 처인구를 개발하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니까는 어느 쪽만 그거 할 수 없는 게 있고, 동탄은요 젊은 사람들의 신흥 주거지죠. 그리고 동탄역 GTX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멋지고, 그리고 동탄 원과 달리 개발 연도가 한 7년 정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 절대적인 거리가 서울권의 거리가 먼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송도는요 가보면 외국 같죠. 네, 외국 맞아요. 같고 바이오 회사라든가 너무 좋아요. 거기. 예, 그 국제학교라든가 너무 좋은데 네. 여기도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뭘까? 서울 사람들은 송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죠. 근데 반면에, 네.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은 뭐 최고의 주거지죠. 그래서 하는데 GTX B가 연결이 되면 여기도 다시 굉장히 좋고, 도시 자체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라고 평가하면 인천은, 역시 인천이 이번 그 부동산 상승세 때 좀 투자 수익이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받았던 부분인데, 네. 서울하고 가까이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부분인데, 역시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주거지하고 공장 지역이 섞여 있다는 부분.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부 쪽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해요. 예, 미군 기지들이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 의정부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건립된 것들이 한 10억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표현을 좀 쓰고 싶냐면, 산업시설들이, 네. 국가 산업시설들이라든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그 기반 시설들이 남쪽에 위치를 하니까 좀 위쪽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약간 단점.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에요, 100만 인구가. 예,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네, 크고 그래서 하는데, 예,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삼성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서울에서 절대적인 거리를 예,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느 게 대장주라고 보기보다도 향후 지금의 모습은 너무 좋고요. 향후 아까 GTX라든가 또는 도심 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유치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따라서 아마 대장주 자체가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앞으로 변화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GTX 뭔가 연결된 그런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을 봄에 있어서 네. 약간 좀 뜰만한 곳을 어떤 기준을 갖고 좀 골라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GTX에서 GTX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는 다 좋습니다. 되게 약간 예. 단순한데 명확하네요. 예, 그게 제일 네.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는 네. 킨텍스역 또는 운정역이라 그랬을 때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가 크게 차이 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철 접근성이 좋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하죠. 그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거가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의 상가 같은 투자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서울이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죠, 상가 투자에. 그런데 GTX역은 경기도에서 그 핵심 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단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어느 역이든 좋습니다. GTX역은 어느 역이든 좋은데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좋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GTX역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GTX하고 연결되는 전역, 예를 들어서 A노선 같은 경우 대곡역이 있습니다. 대곡역이 있는데 이 역 주변으로는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제한적이잖아요. 이 역 전역, 뭐 백마역이라든가 마두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단지. 그러니까는 환승해가지고도 걸어갈 수 있는 단지.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역이 중요한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단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면 더 편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해보면은, 왜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도 GTX 역에서 가까운 단지하고 그 밖에 있는 단지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향후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거의 다 좋은 역인데 관건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단지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투자의 어떤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